네, 안녕하세요. 히말라얀 펀드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얀 펀드는 고산 알파인 등반을 약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젊은 등반가들의 등반을 약간 이렇게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임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나누고 발표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을 주제로 우석주가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꽝대 솔로, 네팔에 있는 꽝대 솔로 등반을 주제로 박정용 형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발표를 우석주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네. 네.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 2020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메인 화면에 떠 있는 요곳이 거의 이제 주된 가장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등반지 벤네비스고요. 사진이 좀 멋있게 잘 나와서 요걸로 배경을 썼습니다. 부제는 스트랩 알바 갬브리드 2020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게일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는데 그걸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이걸 해석하면은 어, 해석을 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스코티시 윈터 클라이밍 미팅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게일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어떤 곳인지 대충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동계 등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뭔지도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왜 스코틀랜드의 동계 등반이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를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내셔널 윈터 클라이밍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요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요. 영국은 총 4개의 나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연방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북부지방에는 별도의 언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게일어 또는 뭐 갈릭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는데요. 요 언어는 영어랑은 조금 달라서 많이 달라서 이 사람들끼리도 거의 방언처럼 많이 쓰는 언어더라고요. 이런 언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요 북해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 같은 경우는 요쪽이 이제 여기가 북해가 되는데요. 요 반대편 북해 반대쪽에는 노르웨이가 있고요. 그래서 노르웨이랑 스코틀랜드가 좀 흡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가 훨씬 더 환경이 좀 어렵고 혹독하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가 가진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이 또 굉장히 유명한데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워낙 뛰어나서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선호받는 관광지입니다.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 대상지와 요 대상지별로 사진 한 장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대상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이 너무 많고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등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스코티시 윈터 클라이밍 미팅 할 때 갔었던 4개의 대상지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상에 보시면은 알파벳으로 A부터 U까지 쭉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G 가장 대표적인 대상지가 벤네비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곳이 크랙맥이라고 해서 이곳도 굉장히 유명한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로 돼 있는 곳 캔검도 굉장히 유명한 대상지고 글렌코도 유명한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서 이 사람들이 선정해준 요 4개의 대상지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고 접근이 좀 편하고 등반지가 좀 큰 곳이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G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곳이 벤네비스입니다. 그래서 벤네비스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그거의 이제 반대편 뒤편 사진인데요. 이렇게 대상지가 쭉 크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J가 크랙맥입니다. 크랙맥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대상지인데 이 사진이 지금 보시다시피 화이트아웃이 항상 있어가지고 뭘 찍어도 제대로 벽이 보이거나 그 대상지가 확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찍어도 다 비슷비슷하게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R인데 여기가 이제 캔검입니다. 캔검. 지금 화면이 좀 가렸는데요. 제가 편집에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캔검이고 그 다음에 금방 여기 노란색 화살표로 꽃표로 표시되어 있는 X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글렌코입니다. 글렌코인데 제가 이곳을 등반을 못했어요. 그때 뭐 제가 좀 부상을 입기도 했었고 하루 휴식이 좀 필요해서 글렌코는 등반을 하지 않았고 밑에서 그냥 하루 숙박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은 5가지의 형태로 등반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가기 전에 먼저 조사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현지에 가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이 사람들이 등반을 크게 분류를 하는데 스노우드업 락이라고 해서 바위 표면에 눈과 얼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붙어서 얼어붙어 있는 루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믹스드 루트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눈과 얼음 그리고 바위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루트가 또 있고요. 아이스폴은 다들 아시다시피 벽에서 이제 이곳은 폭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벽이나 정상부에서 흘러내리는 눈이 녹은 물들이 얼어서 아이스폴을 형성을 하는데요. 거기를 또 등반을 합니다. 그리고 걸리 등반이 있는데요. 걸리 등반이 사실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등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그 큰 걸리를 이제 타고 등반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틴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개념이 좀 어렵더라고요. 틴페이스나 믹스드 루트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또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지금 보시는 게 스노우드업 락이라고 해서 요 눈과 얼음이 막 이렇게 뒤덮여 있는 루트를 올라가는데요. 이 스노우드업 락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암벽으로 등반을 하는 루트인데 거기에 눈과 얼음이 붙어서 얼면 이제 이런 곳을 등반하는 걸 스노우드업 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드 루트인데요. 요 루트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좀 더 제가 추측하기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믹스 등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경사가 좀 더 세고 그러면서 또 난이도가 좀 더 있는 그런 루트들을 믹스드 루트라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요런 걸리를 타고 가는 게 걸리 등반이고요. 네, 아이스폴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심페이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제가 등반했던 곳 중에 가장 흡사한 형태가 아마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빤빤한 얼음, 슬랩 같은 바위에 눈이랑 얼음이 얼어서 형성이 되는 루트를 굉장히 확보물 설치가 어렵고 불안한 등반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심페이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등반 난이도 표기가 또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독자적으로 요 동계 등반에 대한 난이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처음에 가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 난이도는 일단 로마 숫자와 아라비안 숫자를 동시에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로마 숫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는데요. 로마 숫자 같은 경우는 루트의 전체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심각성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확보물 설치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루트가 부실한지, 루트가 좀 바위들이 많이 깨져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어떤 루트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려움, 요 등반 구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5.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표기를 해주는데 보통 로마 숫자 1, 2, 3 이렇게 나가면은 한 3까지는 크럭스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한 표기가 잘 없는 것 같고요. 보통 4급부터 해서 이렇게 크럭스, 그러니까 기술적인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표기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예시로 적어 놓은 건데요. 4급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4급 같은 경우 로마 숫자 4인데 오른쪽에 아라비아 숫자 4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루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난이도를 대표하는 그런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요거는 5급인데 아라비아 숫자가 6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확보물 설치하는 어려움에 비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느낀 것은 좀 더 스포츠적인 등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확보물을 설치가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더 어렵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여기 6급 같은 경우는 로마 숫자는 6이고 아라비아 숫자가 5인데요. 이렇게 되면 확보물 설치가 굉장히 어렵고 루트가 불안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루트가 체감상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좀 더 불안하고 위험한 등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또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요 세 가지 말이 다 죄송합니다.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환경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 스코틀랜드의 등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고요. 그 환경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형, 한 가지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지형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환경이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이 막 습해서 얼음이 벽에 많이 들러붙는 그런 지형인데에 비해서 접근이 굉장히 편해요. 차로 바로 주차를 해서 대상지까지 뭐 한두 시간 이내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걸어 들어가는 길도 그렇게 험하게 우리나라에서 뭐 잦은바위골이나 이런 토항골 들어가듯이 계곡을 따라서 막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 게 아니라 평탄한 지형을 따라서 길게 그냥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등반이 가진 어려움에 비해서 지형이 좀 접근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찾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케를 끼고 있고 바람이 많고 눈이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고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벽과 크랙 사이에 얼음이나 눈이 굉장히 많이 붙고 그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어서 이런 좀 동계 등반을 하기 좋은 환경을 이 기후 자체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떠나서 사람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 등반 윤리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볼트의 사용을 아주 배척하는 지역이고요. 아주 배척한다는 말은 정말 볼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강 지점뿐만 아니라 루트 상에도 볼트가 전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확보물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다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는 어려움이 또 하나의 이런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의 특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코틀랜드의 동계 등반을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주는 이런 아주 혹독한 환경이 주는 즐거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등반에 대한 이제 등반의 즐거움이라는 건 어려운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큰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이 규칙, 그러니까 등반 윤리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극복해내야 되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반을 더 큰 등반을 위한 훈련 대상지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등반 환경이 혹독한 데 비해서 접근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자주 가고 편하게 가서 훈련하듯이 등반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기에는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다 반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운티니어링 스코티시 마운티니어링 클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스코틀랜드의 산악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런 산악회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각국에 있는 클라이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약 대략 한 20년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2년에서 3년 짧게는 뭐 매년 개최가 됐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처음으로 요 행사에 대한 제안이 왔었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운 좋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없었고 제가 마침 또 여유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요 행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초청받은 사람 한두 명씩 각국에서 한두 명 정도를 초청해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거기랑 그거에 똑같이 발 맞춰서 영국에 있는 호스트 클라이머들을 이 사람들이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클라이머들을 각국에서 초대한 게스트 클라이머에게 1대1로 붙여줘요. 그리고 그 1대1로 붙인 둘둘의 그룹을 다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4명 정도의 그룹을 또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4명이 같은 대상지로 이동을 하되 루트는 서로 다르게 등반을 해도 되고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주고 그 그룹이 다시 대그룹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대그룹이 또 하나의 대상지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등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굉장히 체계가 있고 오래된 행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불편 사항이나 어떤 불만 사항이 있지 않을 정도로 행사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요거 모집을 받을 당시에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은 단체에서 요거 진행이 좀 어려워서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또 초청의 기회가 온다면
요걸 좀 더 공개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행사에 참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거는 역시 아무래도 한 나라를 어쨌든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등반은 어느 정도 잘해야 어 나가서 적어도 이제 뭐 국위선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존심 정도는 세워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등반을 떠나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개인적인 아쉬웠던 점은 역시 언어 문제였는데요.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어떤 정보 공유나 더 좋은 정보들을 제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제 스스로가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가시려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좀 더 언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영어를 잘하려고 한다기보단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소통해서 좀 더 나은 정보들을 얻어내고 뭐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있도록 본인이 좀 준비를 많이 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네, 저는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